제가 이제 좀 한 3주 정도 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프리토킹 에어리어 FTA라는 이름으로 토크버스킹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도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다양한 장비들 새로 구매를 했어서 새로운 시간대와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좀 알차게 이번 6번째 걸음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다수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랑 눈 좀 마주쳐 주실래요? 다수는 옳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창피하네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창피해요. 괜찮아요. 욕할 수 있어요. 아니, 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 이번 주 6번째 토크버스킹 FTA의 주제 단어는 다수와 오름입니다. 좀 전에 질문 드렸다시피 다수는 옳은가라는 주제가 이번 질문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랑 오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었는데 다수란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오름이라는 거는 옳다의 활용형으로서 사리에 맞거나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질문드린 다수는 옳은가? 라는 질문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수요가 많은 것은 사리에 맞고 바르냐?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걸 풀어놓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근처 지인들한테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한번 시작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다수는 옳은 것 같아? 다수는 옳은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다수가 옳지, 다수는 옳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한 단어만 더 붙여보니까 애들이 yes라는 대답해서 no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다수는 옳아 라는 질문에서 다수는 항상 옳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옳진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수가 항상 옳지 못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해보고 여기저기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근데 이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이게 옳지 못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두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한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 국가는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배상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간섭도 많이 받고 감시도 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국가는 경제력도 정말 뛰어났었고요. 군사력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해서 노동력도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국가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죠. 되게 국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좀 전에 말한 배상금과 주변국들의 간섭, 그다음 감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츰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때쯤 한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믿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노동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세계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이제 멘트를 치면서 되게 명연설 아닌 명연설을 하기 시작을 해요. 현 정부도 나는 마음에 안 들고요, 현 정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주변국들이 우리나라 간섭할 때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정권, 정부 전부 다 갈아치우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을 위한 국가를 세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얘기죠.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발전시켜서 세계 위에 군림시켜 놓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정치인은 결국에는 많은 낙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의 총통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켜서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요.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죠. 일본 제국주의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나치의 뭐 폭력과 뭐 협박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는 결국에는 다수라는 틀 안에서 선출된 총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외 사례를 하나 보고요. 또 국내 사례로 한번 넘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자리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3이라는 숫자로 다수의 실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18대 대통령이자 죄수번호 503 박근혜 씨를 두고 우리나라에서의 다수의 실패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득표율의 과반수를 기록한 대통령이 박근혜입니다. 5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현재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분께서도 이제 박근혜 기저효과와 이제 또 촛불혁명의 영향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41%에 이제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볼 때 50%가 넘어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투표 과정에서 의혹들도 생겼었고 또 아니면은 투표율 자체가 낮았다라는 문제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득표율이 50%가 넘었다. 이건 좀 대단하고 앞으로 또 50% 넘는 득표율이 나올지는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뽑힌 사람 역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죠.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요.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었고 정경유착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두 가지 정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다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비슷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수의 실패란 민주주의의 실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실패란 다수의 실패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대전제 아래에서 생기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가 실패를 할까?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스승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되게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두고 중우정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우란 우둔한 국민 또는 풍민한 국민들이 이제 국가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결정을 우둔하고 풍민한 국민에게 맡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우정치라고 민주주의를 표현하셨었습니다. 이런 우둔하고 풍민한 정치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위험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냉전 체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 체제 트렌드는 민주주의가 된 거는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역시 민주주의 체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체제, 저는 민주주의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나은 게 지금 없거든요. 정치 체제 중에. 최악을 선택하기보단 차악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를 좀 더 중우정치에 가깝게 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레가 되게 많네요.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 방법을 좀 전에 얘기했던 중우정치에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고요. 폭민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성적이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작년에 우리의 권리를 찾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권리를 찾아오면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누구는 어떤 걸 지지를 했고 누구는 싫어했고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당이 어디고 그 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걸 지지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둔해지지 않은 국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모든 국민은 자신에 걸맞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얘기, 저격하는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스스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아니면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평할 때 아니면 시위를 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믿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6회차 FT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